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9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8글자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말하고요. 기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숙살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과 신금 같은 오행으로는 금이 되는 것이죠. 오행으로는 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 다 똑같은 오행에서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 숙살하는 기운은 굉장히 엄숙하고 서늘한 그런 기운이다.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그 금의 기운을 만나게 되면 어떻다, 그냥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런 그냥 서늘하고 기분 좋은 정도의 그런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가을의 기운이죠. 가을 같은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조금 추우면 이제 서리 정도 내리는 것이고, 이슬 정도 내리는 그러한 기운인데, 딱 나가면 굉장히 좀 상쾌한 그런 청량감이 드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금의 기운이다. 그래서 계절로는 가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월기 이제 가을, 지지로 신유술월이 가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주관하는 색깔 백색이 됩니다. 백색.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백호죠. 태양 사신 게 4개의 신이 있는데 그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은 오상으로 봤을 때 인의 지신 중에서 주관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의로운 사람, 좀 이순신 장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저는 의로움을 좀 추구했던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 바로 이 의를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오행에서 이제 연유하는 것들,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금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금인 것은 맞지만은 음양의 차이가 있으면 성질 또는 성향이 달라지게 되죠. 사람으로 치면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자와 남자가 있으면 같은 사람이지만 성향이 달라지죠. 음은 양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좀 정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반대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좀 강하고 동적이고 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크고 방대한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같은 금이지만 음금이냐 양금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같은 양금은 완철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고 무겁고 이러한 금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그야말로 강철 또는 무쇠 같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 또는 주옥 같은 각종 주원리, 장신구 같은 거 있죠. 금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금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은 무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좀 묵직하고 좀 튼튼하고 강하고 큰 어떤 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신금은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광채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금은 이러한 강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 용도 또는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자, 일간이 용도가 있다, 쓰임이 있다, 이거는
귀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의 용도가 있다, 조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부귀를 얻기 위해서는 일간의 용도도 있어야 되고, 사주의 어떤 조후 관계라든가 재성의 쓰임도 좋게 되면 그런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명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귀쌍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 부귀겸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경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의 쓰임이 있어야 되겠죠. 경금의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귀금속과 같죠. 다시 화로서 화극금에서 신금을 다스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금은 여러분 반지 보석은 잘 닦아서 광채를 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주는 것, 세진해주는 것, 세척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쓴다. 춘하 추동. 선생님 그럼 겨울도 임수를 씁니까? 신금은 겨울에도 임수를 씁니다. 그럼 춥지 않을까요? 겨울에 임수를 써서 추울 때는 병화로서 조후해주면 되는 것이지, 구대기 무서워서 춥다고 해서 장 안 담글 수는 없죠.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겨울에 춥다고 세수를 안 한다. 여자가 춥다고 겨울에 화장을 안 한다. 신부가, 새 신부가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춥다고 화장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쓰게 되는데,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경우에는 조후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새 신부가 세수할 때 추우면 보일러 켜주면 되는 것이고, 결혼식장이 좀 따뜻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웨딩 드레스 안 입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닦아주는 것, 세진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금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 생조해 주거나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인성으로서 생조해 준다는 것은 토생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금 일간은 가장 좋은 건, 일간이 약할 때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만약에 비견겁제가 없는 경우에는 토로서 생조해 주게 되는데, 반드시 어떤 토, 습토로서 생조해 줘야 된다. 총괄호는 기토가 습토가 될 것이고, 지지로는 축토라든가 진토가 습토가 된다라고 보죠.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되기 때문에 토다 매금이 될 수밖에 없겠고, 지지로 진수축미 토가 많아도 신금이 오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생은 받지만은 신금 자체가 토에 의해서 오금이 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죠. 반드시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경우에는 임수로서 역시나 신금을 도세주옥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경금도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에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쓰고요. 월지라고도 쓰고, 월지,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도 쓰고, 재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재강은 아마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고, 월원도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 것이니 월령, 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주의 지지를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 계절의 개념,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부귀 겸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는 핵심보다 중화는 뭘 중화한다?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망종과 하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망종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겠죠.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망종이 될 것이고, 하지는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이 가장 극성한 시점에 음이 가장 약하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하지가 되면서부터 양은 점차 약해져 가고, 음은 점차 강해져 간다. 이름이 시생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또 이 하지가 된다. 하지의 대척점이 있는 것은 바로 동지가 되죠.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약할 때,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이때 일양이
일양이 시생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여름이 됩니다. 하절이라고 하죠. 5월만 여름인 것이 아니라 4월, 5월, 미월이 모두 하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절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 실질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은 4, 5월이고,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토왕절이면서 환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축, 미, 월은 계절로 봤을 때는 물론 진월은 봄, 술월은 가을, 축월은 겨울, 미월은 여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임관지. 그 다음에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화가 4월, 5월에 굉장히 왕한데,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는 어떻게 된다? 동궁한다.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화토가 굉장히 왕하고 굉장히 조열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뿌리 있는 수가 있어서 조후도 해야 되고요. 생육도 해야 되고, 일간에 따라서 보광도 해야 되고, 또는 일간에 따라서 세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4월, 5월, 미월의 경우에 수가 없는 사주는 부기쌍전, 부기겸전이 아니라 빈천한 사주, 빈한한 사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자라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금은 약해지겠죠. 토도 왕하다고 했으니까 토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약해질 것이다.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 이렇게 되면 병사묘지가 하기 때문에 목도 세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화토가 왕하고 금, 수, 목은 쇠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다. 자, 특히나 5월 같은 때 신금이 태어났죠. 신금은 보석,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강철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강철 같기 때문에 어지간히 뜨거운 것은 견딜 여력이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한 금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감당해내기가 어렵죠. 우리가 금을 갖다가 비유를 할 때, 건강을 볼 때 피부를 우리가 금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경금이다라고 하면 어른의 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신금은 아이, 깐난쟁이도 될 수가 있고 아기의 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어른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아기 피부는 조금만 뜨거운 것이 조금만 지속돼도 금방 화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어른이 한증막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면서 버티지만은, 아이들은 물론 여기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아이들이 한증막을 너무 좋아하는 아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뜨거운 데 가면 되게 못 참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7살 환우왕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죠. 생조해 줄 때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기토는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거는 상생이 서로 가능하지만, 이때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무토 투출하는 것은 꺼린다. 가장 꺼리는 바가 바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점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지지로 신, 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만약에 비견겁제였을 때는 무토가 아니라 기토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지로는 진토와 축토가 있으면 좋겠죠. 진토와 축토의 차이점은, 진토는 토생금에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축토도 또한 토생금에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축토는 신금이 뭘 할 수 있다? 통관할 수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토하고 축토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진토보다는 축토가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청간으로는 반드시 기토라 해야지만 하고요. 무토 투출하는 것은 가장
꺼리는 바가 된다. 그래서 5월의 기토는 예를 들어 5월의 신금은 기토를 얻는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 주어야 된다. 이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기토가 윤택해져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수는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역할, 윤토해주는 역할, 도세주옥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5월에 뭐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해주는 역할, 일신 어떤 이익 하나의 신을 글자를 얻음으로써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었다. 일신 삼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의 신금이 임수가 있는 사주하고 임수가 없는 사주는 어떻다? 천향지참 엄청난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이 되겠습니다. 격국. 이 격국을 알아주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간과 원령의 특성을 보고 사주 8글자를 어떻게 배합하실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 월지는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음, 음화가 되죠. 대 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에 있죠. 월지에는 오화가 일간 신금을 극한다. 나를 극하죠.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극아자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정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배운 대로 기억해 두시면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대음,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관격이 되겠고요. 이따 원령만 놓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보는데 5월은 화가 가장 왕하죠. 화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신금 자체는 화가 왕하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약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다. 신약 사랑 또는 살중 신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정관을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는 병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있죠. 병화는 쓰지 않습니다. 격을 지용할 때라든가 용신을 지용할 때 오중 병화는 없는 것이고 기토 정화를 쓸 수가 있죠.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칠살격인데 만약에라도 중기인 기토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 격국은 편인 격이 되죠. 이 기토를 가지고 옥세를 잡는데 음토가 음금을 받죠. 음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인성인데 편자를 붙여 편인 격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칠살인 오화가 인성인 기토를 생하고 기토가 다시 일간인 나를 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살인상생이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칠살에 왕하고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을 얻으면 이것이 통관작용을 해서 살인상생이 된다라고 보는데 기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5월에 뜨거운 열기도 조우하고 신금을 뭘 해줘야 된다? 도세죽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월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특히나 이 건토인 무토 투출하게 되면 뭐가 된다?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다. 이건 거의 뭐 10중팔구 토다매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무토는 제거해 줘야 되는데 무토를 제거할 때는 간목으로서 제거해 주어야 된다. 간목.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 있습니다. 묘목.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묘 중에 있는 간목으로 무토를 제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묘중 간목은 쓰지 않습니다. 묘는 을목만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5월에 수가 없을 때 묘목은 분비회한다. 재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토를 제하는 능력
없을 뿐만 아니라 화를 생해서 다시 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신금 입장에서 편재는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땅속에 가두는 역할을 멀리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열기는 조우시켜 줄 수 있죠. 일신삼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만 있다고 하면 금이 일단은 뜨거운 열에서 극을 받는 것은 면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무토하고 개수하고 있으면 이거는 서로 합을 하죠. 개수가 무토의 입장에서 합거가 되니 개수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개수를 쓸 수 없는 반면에 무토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마치 뭐와 같다? 논개와 같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개수도 못 쓰지만 무토도 묶여있기 때문에 무토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매금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본다라고 보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유금을 얻어서 신유일주가 되죠. 일간이 약한데 그래도 유금을 받기 때문에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임수가 없어서 세지는 된다는 데다 도세주옥은 되지 않는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뭐 할 수 없다?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거 무유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무유충 되지 않습니다만은, 화가 이렇게 왕할 때 아무리 신금이 유에 뿌리를 든다 하더라도 그 화가 왕하면 금이 화에 의해서 피극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반드시 임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제거하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이거 독특하죠? 좌우 묘유를 다 갖췄네. 좌우 묘유를 다 갖추면 사정, 이건 그냥 논외의 얘기입니다. 사정격이라고 해서 이 사정격이 성격이 되면 이런 성격이 아니겠죠? 격을 잘 갖추게 되면 이런 성격, 이룰 성자 이렇게 쓰겠죠. 성격이 되면 부귀가 극품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리서에 극품에 이른다. 극품이 아니고 품이죠. 품. 옛날에 대통령 중에 이제 이 사주가 자유묘를 다 갖춰서 성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 사주를 본 적은 없고요. 그렇다라고 예는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명리학계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좌우묘는 잘 위치가 좋아야 돼. 이거 묘유충 좌우충 되면 사지전충이라고 하죠. 사지전충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지전충이 되면 이거는 부기가 국품이 아니라 완전히 천격이 되는 것인데, 좌우충 안 되고 묘유충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이 사주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5월에 뭐가 투출되어 있다? 무토 투출하게 되면 얘는 논개가 묶어놓고 있지만 이 무토는 논개가 묶어놓지 못하죠. 신금을 매금 또는 심각하게 오금시켜 버릴 수 있다. 목으로서 얘를 제해해 줘야 되는데 묘목 가지고 이 무토를 제하기는 어렵다. 자, 개수는 못 쓰지만 자수 하나 가지고 열기도 해줘야 된다, 시켜줘야 되고, 자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없겠죠. 매우 답답한 사주가 될 것이고, 신금 입장에서 좀 걱정스럽고 좀 답답하고 우울한 그러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무술시가 되겠죠. 무자는 그래도 자수라도 얻었지만은 이거 수가 얘는 없는 상태에서 유금은 수가 아니고 그냥 금일 뿐이에요. 거기다 대고 무토 술에도 통근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십중팔구 10중에 8, 9이라는 뜻이죠. 10중8구는 이거는 매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우 좋지만 성격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우울증 같은 것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축시가 되면 그래도 무토보다 나은 것은 이거는 유축합이 되죠. 원래는 사유축 3합이 돼서 금의 기운을 도와주는데, 사화가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 반합이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기토가 투출해서 이 신금을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일간 자체는 이렇게 되면 신강사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다? 임수가 없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는 얻기 어렵다? 귀함은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도 경금은 추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신금이 의지할 수가 없어도 의지할 수 있던 것은 유금에 통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묘유충 돼버리면 그나마 그 이로움마저 없어져 버리니 이 신묘시는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시 되게 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진유합금이 되죠. 진유합금이 되면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진유합금이 금생수할 수가 있겠고, 무토가 신금을 매금하고 임수를 파극할 것 같으나 요거는 논개가 이렇게 꼭 붙들고 몸받쳐 적장을 날려버리니, 이렇게 되게 되면 진유합금이 임수 투출되는 구조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임진시가 좋을까요? 계사시가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이것도 사유회금하죠. 요거는 축토가 빠진 사유가 합을 해서 금의 세력을 얻지만은, 그러면 임수를 얻느냐 또는 계수를 얻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간의 특성을 놓고 보면 임수를 얻는 것이 더욱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이 간목이 무토 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면은 딱 대체할 것 같은데, 5월에 수기가 없는서, 이건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없는 목은 목분비할 뿐이지 토를 제할 수는 없겠다. 요거 토다 매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칠살이 또 하나 더 생겼죠. 신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신경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 사주가 화토운을 다시 만나게 되면 신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좋지 못하겠다. 을미시 좋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병신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의지해 볼 수 있는 것은 병신시다. 이 임진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병신시가 되면 신유를 얻었죠. 신금이 둘에 5월이라 하더라도 신유의 통근을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임진시만큼이나 제가 봤을 땐 병신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정유시는 어떨까요? 정유시 이렇게 보게 되면 유금 2개를 얻어서 신금이 통근하지만 이거는 뭐가 없습니까? 임수가 없겠고, 5월에 7살 정화가 천간의 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신금이 유금 2개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저 정화는 신금을 갖다가 녹여버릴 수 있다, 소용시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정유시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일요일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